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씨와 처남인 이창석 씨가 양도소득세 약 27억 원을 포탈해서 각각 40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죠. 벌금을 내지 못한 두 사람에게 법원이 노역형을 내렸는데요. 황제 노역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손수호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두 사람이 지난 1일에 서울구치소로 이송됐는데 노역형이 시작된 건지는 아직 확실하지가 않죠. 네, 그렇습니다. 노역은 말 그대로 이제 일을 하는 건데요. 노동인데요.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구치소는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기결수가 징역형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교도소로 가야 되기 때문에요. 네. 그 서울 천왕동에 있는 남부교도소로 이동을 해서 노역을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귀족 노역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노역장이라는 게 뭡니까? 이제 형벌 중에 가장 무거운 게 사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징역, 금고가 있습니다. 그다음 형벌이 벌금인데요. 말 그대로 죄를 지은 사람에게 벌금을 내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벌금형을 선고할 때는 벌금을 내지 못했을 경우에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 유치, 즉 교도소에 가서 이 일을 해라라는 네. 그런 그 환영 유치 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벌금을 못 냈을 때 실제로 노역장에 가서 노역, 즉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벌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돈이 없어서 내려야 낼 수 없는 생계형 범죄자들의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실제로 이런 노역장 유치 제도를 만든 것도 정말 돈이 없어서 그 소액의 벌금조차 내지 못하는 경우에 그렇다면 정말 노동을 해서 일을 해서 벌금을 납부한 것과 똑같은 효과를 국가에게 보여줘라라는 취지로 만든 것인데 최근에 이런 법 제도의 취지와 어긋나는 악용되는 네. 사례들이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과 처남이 노역장을 선고받게 된 그 배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오산시에 있는 여의도 3분의 1 크기의 땅입니다. 전재용 씨와 이창석 씨는 지난 2005년 이 땅을 팔면서 매도 가격을 120억 원 낮춰서 신고를 했습니다. 두 사람은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가 됐고 대법원은 벌금 40억 원씩을 내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전 씨 등은 돈이 없다며 분납을 요청했는데요. 하지만 분납 약속 기간까지 각각 1억 4천만 원과 5천만 원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땅 좀 팔아서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다 공매되고 생활비 정도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불가능하다고. 검찰은 최근 이 두 사람을 서울구치소에 수감했습니다. 미납벌금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 500일 이상 노역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전재용 씨는 앞으로 2년 8개월, 이창석 씨는 2년 4개월을 수감된 채 노역해야 합니다. 이들의 노역 대가는 하루 400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벌금액 1억 원 미만의 일반 형사범에게 적용되는 일당 10만 원과 비교해서 무려 40배가 더 계산이 된 겁니다.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벌금을 선고받았는데 생계비를 낼 정도도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벌금을 못 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양도소득세, 그러니까 집을 사고 팔 때 차익이 발생했다면 그 돈이 또 어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 돈이 있었으니까 양도소득세가 나왔고 네. 그 세금을 안 냈기 때문에 벌금 40억 원이 선고된 건데요. 하지만 이제 그 후에 그 전두환 전 대통령 부친이죠. 부친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납부에 다 이제 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은 돈이 없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어디까지 진실인지 이 문제와 별개로 또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두 사람이 벌금을 낼 돈이 없었을까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시거든요. 2014년 재판을 마치고 나왔을 당시 전재용 씨가 밝힌 입장을 한번 보시죠.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벌금 납부는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추징금이 성실하게 납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실 납부를 하겠다. 근데 당초 전재용 씨 재산이 600억 원이었다고 하는데 그 40억 원 벌금 낼 돈이 없었을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네, 600억 원의 재산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또한 실제로 알려진 것만 해도 우리나라와 미국에 굉장히 좀 여러 건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 평가액이 상당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이제 그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조금 전도 말씀드렸지만 이른바 전두환 추징금 특별법이 만들어졌죠. 네. 그래서 전두환 전 대통령 명의의 그런 재산만 환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재용 피고인 등 기타 가족들 명의로 된 것도 추징할 수 있게 법이 만들어졌거든요. 그 결과 전재용 씨 명의의 재산도 이미 환수가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 없다.
따라서 나는 벌금 40억을 못 내기 때문에 노역장 유치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전재용 씨 측의 주장입니다. 다시 노역장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전재용 씨와 이창석 씨에게 책정된 일당이 400만 원이에요. 이게 일반 형사범과 비교해봤었을 때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 금액인가요? 보통 예전에는 이제 벌금 못 냈을 때 하루에 일당을 5만 원으로 계산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너무 그게 낮다 해서 최근에는 10만 원을 기준으로 하는 게 이제 통상적인데요. 하지만 전재용 씨와 이창석 씨는 일당이 무려 400만 원입니다. 그 이유는 전재용 씨나 이창석 씨가 400만 원 정도로 하는 게 적당하다라고 한 것은 아니고요. 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벌금을 못 냈을 경우에 일정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노역을 하게 하는데 그 최장 기간이 3년입니다.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년, 아무리 그 미납한 벌금액이 많다 하더라도 3년을 넘는 기간 동안 노역장 유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벌금액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3년 동안에 다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당 일당이 결국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 거죠. 두 사람 때문이 아니라 누구라도 40억을 받았다면 일당이 400만 원이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바뀐 법도 이미 한 차례 사회적인 논란 끝에 재정비가 된 것인데 여전히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그 황제 노역 파문이 불거졌던 2014년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사건을 보시고 다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2014년 3월 전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의 광주교도소 노역장에 유치됐습니다. 허 회장의 하루 노역 대가는 5억 원, 50일 동안만 유치장에서 일하면 벌금 250억 원을 모두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파견 금액을 달리 산정한다라는 것은 모든 국민은 기본적으로 다 평등하고 동일한 어떤 대원칙에도 위반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대법원은 노역 전반을 결정하는 환영 유치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재판의 형평성에 대한 우려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도입할 예정입니다. 허 전 회장은 뒤늦게 벌금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벌금은 가족을 설득하여 빠른 시일 내로 납부하겠습니다. 당시 일당은 5억 원이었군요. 네, 그렇다면 저 사건 이후에 그 환영 유치제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저 황제 노역 사건, 이른바 황제 노역 사건에서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네. 첫 번째가 일단 그 3년 제한은 있었어요, 당시에도. 그런데 또 두 번째 문제가 최소 일수에 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엄청난 건 벌금 250억 원을 선고하고 했음에도 그걸 못 냈을 경우에 단지 50일만 선고했거든요. 이게 환영 유치를. 그러다 보니까 일당이 굉장히 크게 될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가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노역장 유치를 하겠다라고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그 노역장 유치 제도라는 게 정말 돈이 없어서 벌금을 못 내는 경우에 그렇다면 노역이라도 해라라고 해서 만든 제도인데 네. 그게 아니라 큰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을 내는 대신에 내가 노역을 하겠다라고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됐다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고 이 사건 이후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최소 일수는 이제 생겨났어요. 네. 그래서 선고되는 벌금에 따라 가지고 일단 그 50억 원 이상의 경우에는 1000일 이상 노역장 유치를 하도록 했는데 문제는 아직도 최장 기간 3년은 남아있다는 거죠. 그 부분은 개선이 안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400만 원, 5억 원 일당에 해당하는 일을 정말로 하고 있는 것인지 노역장에서 하는 일이라든지 뭐 해야 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노동의 가치를 평가하는 게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하루 400만 원 정도의 일을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네. 그렇고요. 왜냐하면 하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선 특기가 있을 경우에는 그런 특기를 살릴 수 있는 일을 시키기도 하는데요.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뭐 목공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잡초 제거 아니면 봉제 일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식품 가공 같은 것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일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그 법조 판결 선고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문구가 피고인 전재용을 벌금 40억 원에 처한다. 그리고 피고인 전재용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했을 경우에 400만 원을 1일 하루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예요. 그래서 노역장에 유치하는 기간이지 실제로 노역을 한 기간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휴일이라든지 뭐 몸이 좀 안 좋은 날이라든지 이런 날은 노역을 하지 않더라도 이 일당대로 다 계산이 돼가지고 결국은 벌금이 다 감해지는 거거든요. 네. 이런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치 최장 기간을 뭐 3년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뭐 7년이라든지 뭐 10년으로 늘리면 해결되는 문제 아니에요? 그런 시도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또 너무나 길게 만들어버리면은 우리 법의 그런 처벌의 형평성이 또 어그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형, 징역, 금고, 그 다음 벌금인데 실제로 징역형에 처했을 때 징역 1년 내지 2년에 처할 수 있는 범죄라 하더라도 뭐 좀 선처해서 벌금을 했는데 돈이 없다. 네. 그럴 때 그 계산해봤더니 그 최저임금이라든지 이런 걸로 했다면은 그 노역자 인식 기간이 오히려 뭐 5년, 10년, 7년 이렇게 돼버리면은 오히려 징역형보다 벌금형이 더 무서운 벌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3년으로 만들어놨는데 3년이 너무 짧은 경우가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네. 왜냐? 벌금이 너무나 커지고 또한 또 이제 범죄의 그런 그 수법 같은 것도 많아지면은 앞으로도 지금 뭐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이나 전재용 씨보다 훨씬 더 큰 액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나올 수 있거든요. 네네. 이런 거를 본다면은 3년보다 조금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전향적으로 생각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끝으로 짧게 외국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 환영 유치제라는 것이? 네,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 제도가 좀 본받을 게, 좀 반영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유럽에서 하고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일수 벌금제인데요. 네. 지금 우리나라 벌금은 정액제입니다. 즉, 어떤 사람에게 벌금 1억 원을 선고한다. 벌금 2억 원에 처한다. 이런 건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돈을 벌 수 있는 그 일수로, 그 날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노동자의 경우에는 이제 그 해당 노동자가 벌 수 있는 일수에 곱해가지고 결국은 좀 더 적은 액수를 내게 되고, 네네. 고소득자는 좀 더 많은 액수를 내게 되는 평등을 추구하는 제도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또 좀 반영을 이제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손수주 변호사와 함께 이 문제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